미국이라는 나라는 언제쯤 반목과 분열을 끝낼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을 찾기도 전에 또 한 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0일 유타밸리대 캠퍼스 보수 성향 정치 운동가 찰리 커크가 청중 앞에서 토론을 이어가던 도중 갑작스러운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22세 청년 타일러 로빈슨. 사건 직후 달아났지만 현장에 있던 사진과 영상으로 곧 신원이 드러났고 현재 구금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미국 정치인이 총에 쓰러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은 특히 미국 역사 속에서 실제로 암살당한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 그러나 총 앞에서는 그 어떤 지도자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역사 속에서 4명의 대통령이 실제로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링컨, 가필드, 맥킨리, 케네디. 그리고 그 뒤에도 수많은 대통령들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간발의 차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은 이 대통령 암살의 이야기와 그 공통점, 실패한 시도들, 그리고 미국 사회가 여전히 풀지 못한 총기와 분열의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자유의 대통령, 총으로 사망하다. 1865년 4월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 워싱턴 DC의 포드 극장. 그날 링컨은 아내 메리 토드와 함께 연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 영웅이자 노예 해방의 아버지를 환호했죠. 그러나 군중 속에 숨어있던 배우 존 윌크스 부스는 링컨을 남부의 독립을 짓밟은 폭군이라 여겼습니다. 남부연합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그는 패배의 분노를 총으로 풀려 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링컨은 쓰러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그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쟁 승리가 가져올 통합과 화해의 희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렸습니다. 링컨이 준비했던 온건한 재건 정책은 미완으로 끝났고 권력을 이어받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남부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흑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남부 사회에서 백인 우월주의의 반발이 거세졌고 흑인 시민권의 앞날은 더욱 불확실해졌습니다. 제임스 A. 가필드, 총보다 무서웠던 최악 의료. 1881년 취임 4개월 만에 가필드 대통령은 워싱턴 기차역에서 불만을 품은 변호사 출신 찰스 기토에게 총격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총알은 치명적이지 않았지만 당시 의사들은 위생 개념조차 부족했습니다. 맨손으로 상처를 만지고 쇠막대를 넣어 총알을 찾으려 했던 치료는 오히려 감염을 확산시켰습니다. 가필드는 79일 동안 고통 속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총알이 아니라 의사가 가필드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의료계가 위생과 수술법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맥킨리, 악수 뒤에 숨겨진 총. 1901년 뉴욕 버펄로에서 열린 만국박람회. 맥킨리 대통령은 시민들과 가까이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수건에 권총을 감춘 청년 레온 촐보시가 다가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맥킨리는 8일 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대통령 경호 체계의 대전환을 불러왔습니다. 필서비스가 처음으로 대통령을 상시 경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텔레비전이 중계한 비극. 1963년 텍사스 댈러스. 젊고 매력적인 케네디 대통령은 오픈카를 타고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곧 총성이 울렸고 케네디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 장면은 전 세계에 생생히 전해졌습니다. 용의자 리아비 오스왈드는 체포됐지만 며칠 뒤 경찰서에서 이송 도중 잭 루비에게 사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음모론이 끊이지 않습니다. CIA, 마피아, 소련, 쿠바 수많은 의혹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암살의 공통점, 가까움이 만든 빈틈. 4번의 대통령 암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공개된 일정에서 시민들과 가까운 순간에 벌어졌습니다. 모두 근거리 총격이었습니다. 악수, 기차역, 박람회, 퍼레이드 등 친근한 모습이 오히려 치명적 빈틈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갈등과 분노가 총구로 표출됐습니다. 이후 미국의 대통령 경호는 의례적 보호에서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대통령들. 암살이 성공한 건 4번이지만 시도는 훨씬 많습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 1835년 암살자의 2자루 권총이 동시에 오발. 확률로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루스벨트, 1933년 마이애미 연설 중 총격. 본인은 무사했으나 시카고 시장이 대신 목숨을 잃었습니다. 헤이트루먼, 블레어 하우스에 머물던 중 무장 괴한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경호원이 목숨을 바쳐 막아냈습니다. 제럴드 포드, 단 3주 사이 2번이나 암살 시도를 당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1981년 총격을 입었지만 회복 후 총 맞는 건 아프더라라는 농담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끝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24년 유세 중 총탄이 귀를 스쳤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한 시민이 숨졌고 경호 실패 논란이 커졌습니다. 미국엔 왜 이렇게 총이 많을까? 수정헌법 2조.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에는 미국 수정헌법 2조가 있습니다. 국민은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를 가진다. 짧지만 강력한 문장. 2008년 대법원은 이를 개인의 권리로 해석했고 2022년에는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 권리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나 관공서 같은 민감한 장소는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미국에서 총은 권리이자 동시에 위험 요소입니다. 이 모순은 지금도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총으로 드러나는 현실. 미국은 인구 100명당 120정 이상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총기로 숨진 사람은 46,000명을 넘습니다.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이 총으로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대통령 암살은 드물지만 총으로 인한 비극은 미국 사회에서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권리와 안전, 그리고 분열 속의 미국. 대통령 암살 사건은 단순히 총기 문제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언제나 분열된 사회가 있었습니다. 링컨의 시대에는 흑인 노예제와 시민권 문제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케네디의 시대에는 냉정과 인종차별, 시민권 운동이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진보와 보수, 서로 다른 가치관이 극단적으로 맞서며 또 다른 갈등의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 정치인 커크의 암살부터 대통령 암살까지 모든 암살은 미국이 안고 있는 총이라는 물리적 위험뿐 아니라 사회 내부의 균열과 대립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총을 가질 권리와 안전하게 살 권리, 그리고 갈라진 사회를 다시 하나로 묶을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4번의 대통령 암살과 수많은 암살 시도는 총과 분열이라는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